오전 8시입니다. 당신은 방금 무해해 보이는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셨습니다. 당신은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확대해서 살펴봅시다. 위를 지나가네 문맥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미세한 대학살입니다. 몸 전체가 연료로 사용하는 포도당과 달리 이 액체 과당은 화물 열차처럼 간을 강타합니다. 사과 통째로 먹을 때처럼 속도를 늦춰주는 보호용 섬유질도 없습니다. 그것은 간세포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즉시 간은 패닉에 빠집니다. 비상대사 연쇄 반응을 일으켜 ATP라는 분자인 자체 세포 배터리를 태워버립니다. 수만 개의 미세한 배터리가 한꺼번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ATP가 이렇게 격렬하게 분해될 때 남겨진 생물학적 파편이 바로 요산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눈사태와 같습니다. 거대하고 갑작스러운 요산의 급증이 혈류로 직접 쏟아집니다. 당신은 저기 미디엄 레어 스테이크라고 생각했습니다. 맥주 한 파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침 주스 다이어트 요거트 계란에 뿌린 케첩에 들어있는 액체 과당이 그 어떤 붉은 고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요산 급증을 방금 촉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장은요, 질식하기 직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풍을 관절 문제로 취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침대 시트조차 사포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엄지발가락의 부어오름과 타는 듯한 고통, 그것은 단지 범죄 현장일 뿐입니다. 실제 살인마는 더 높은 곳에서 활동합니다. 바로 당신의 네프론 신원에서 말입니다. 매일 당신의 신장은 약 45갤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신장은 세포 분해로 인해 몸에서 생성되는 정상적인 기본 요산을 포함하여 쓰레기를 빼냅니다. 하지만 여기에 노화의 잔인한 생물학적 현실이 있습니다. 50세가 넘으면 신장은 매년 여과 능력의 약 1%를 잃습니다. 65세가 되면 생물학적 파이프가 15% 더 좁아집니다. 이제 당신은 이미 좁아지고 있는 배수 시스템에 과당으로 유발된 요산 눈사태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류합니다. 요산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순환하며 결정화되기 완벽하고 어두운 환경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찾습니다. 보통 새벽 3시경입니다. 왜 새벽 3시일까요? pH 데스존 데스 존 때문입니다. 요산은 변장의 명수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기를 형성하려면 산성 환경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 pH는 6.0에서 7.0 사이입니다. 이 수준에서 사는 체에게 용해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씻겨 내려갑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코르티솔 수치가 높거나 식단에 숨겨진 설탕이 가득할 때 pH는 5점, 5 아래로 곤두박질 칩니다. 5점 외서 용해도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액체산이 굳어집니다. 무해한 노폐물에서 요산 나트륨 결정으로 변합니다. 미세하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바늘입니다. 그것들은 관절의 활막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면역체계가 이를 발견하고 전면적인 염증 공격을 시작하면 당신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이 바늘을 녹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연막을 걷어내야 합니다. 당신이 받은 의학적 조언은 아마도 당신을 계속 아프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퓨린 때문에 시금치와 아스파라거스를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거짓말입니다. 식물의 퓨린은 완전히 다르게 대사됩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퓨린은 통풍 발작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제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어떨까요? 통조림 정어리. 오메가3가 풍부하죠. 네. 하지만 당신은 동물 전체를 먹고 있습니다. 피부 장기뼈까지요. 100g짜리 통조림 하나에는 350mg 이상의 퓨린이 들어있습니다. 손상된 신장에는 생물학적 집속탄과 같습니다. 무알콜 맥주요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술을 끊으셨군요. 하지만 효모는 남아있습니다. 구아노신도 남아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 효모를 엄청난 양의 요산으로 분해합니다. 당신은 치료제로 위장한 방가쇠를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료 팸플릿이 반쯤 틀렸다면 이 생산 라인을 실제로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생화학적 킬 스위치를 어떻게 누를 수 있을까요? 기적의 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의 효소에 결합하는 구체적이고 표적화된 화합물이 필요합니다. 다크체리를 살펴봅시다. 특히 타트체리입니다. 체리의 짙은 붉은 껍질 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항산화제가 아닙니다. 효소 암살자입니다. 당신의 간은 요산의 최종 단계를 제조하기 위해 잔틴 산화효소 엑산틴 오키세이즈라는 효소를 사용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이 효소에 물리적으로 결합합니다. 톱니바퀴를 멈추게 합니다. 원료는 들어가지만 요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10명 중 9명은 이 방법을 잘못 사용합니다. 그들은 슈퍼마켓에서 체리 주스를 삽니다. 종이팩을 뒤집어 봅니다. 첫 번째 성분은 물입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나 과당 시럽입니다. 당신은 25%의 체리 추출물이 당신을 구해줄 것이라 희망하면서 ATP 배터리를 산산조각내는 바로 그 화학물질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구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신선하거나 냉동된 타트 체리 15에서 20개를 아침 식사 20분 전 빈속에 먹어야 합니다. 왜 빈속일까요? 소화 과정이 안토시아닌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이 최대 농도로 혈류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산을 멈추는 것은 전쟁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발가락에는 여전히 바늘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들을 녹이려면 우리는 당신의 pH를 해킹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녹이려면 우리는 당신의 pH를 해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몸이 가장 취약한 시간인 밤에 이 작업을 수행합니다.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완전히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호흡이 얕아집니다.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신진대사가 기어가는 수준으로 느려집니다. 혈류량이 떨어지고 신장은 저전력 모드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순간 소변이 고도로 농축되고 강한 산성을 띠게 됩니다. 이것이 통풍 발작이 거의 항상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결정화가 일어나기 완벽한 생화학적 폭풍입니다. 눈을 감기 전에 알칼리성 방패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도구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중탄산 나트륨, 평범한 베이킹 소다입니다. 잠들기 정확히 2시간 전 따뜻한 물 한 큰 잔에 흰색 베이킹 소다 가루 반 티스푼을 녹여 마십니다. 이것이 위에 도달하면 전신적인 알칼리화 효과를 유발합니다. 잠이 들 때쯤이면 소변 pH가 위험한 5.0에서 안전한 6.5로 바뀝니다. pH 6점 외에서는 화학적 역전이 일어납니다. 관절 연골에 묻혀있던 요산 나트륨 결정에 날카로운 바늘 같은 모서리가 실제로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구조를 잃게 됩니다. 주변 체액으로 다시 녹아들어 혈류로 재진입한 후 아침에 방광을 통해 안전하게 배출됩니다. 하지만 베이킹 소다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배출 과정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생물학적 해킹인 루털린이 등장합니다.
다이어트 광고에서 보는 녹색 샐러리, 줄기는 잊으십시오. 진정한 의학적 힘은 미세한 샐러리 씨앗 안에 갇혀 있습니다. 샐러리 씨앗에는 엄청나게 높은 농도의 루털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리의 안토시아닌이 간의 최종 포장 기계를 차단한다면 루털린은 전체 조립 라인의 속도를 늦춥니다. 전신적인 수준에서 퓨린의 분해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루털린이 신동맥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는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신장으로 이어지는 혈관을 확장시켜 전반적인 혈압을 높이지 않으면서 분당 여과되는 혈액의 양을 늘립니다. 끓는 물에 15분 동안 우려낸 샐러리 씨앗 한 티스푼을 하루에 2번 마십니다. 말 그대로 배수관을 강제로 여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거대한 식단 관련 거짓말을 폭로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동물성 제품을 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제품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모든 유제품이 적은 아닙니다. 사실 특정 종류의 유제품 하나는 관절을 위한 생물학적 진공청소기입니다. 바로 1% 발효 캐피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는 충격적인 통계를 밝혔습니다. 매일 저지방 유제품을 2-3호에 섭취한 사람들은 통풍 위험을 44%나 줄였습니다. 44%입니다. 이는 많은 처방약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카제인과 락탈부민이라는 두 가지 특정 단백질 때문입니다. 이 단백질들이 혈류에 도달하면 결합제 역할을 합니다. 요산 분자에 달라붙어 즉각적인 배설을 위해 신장으로 곧장 끌고 갑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저지방이어야 합니다. 동물성 지방은 요산의 배설을 직접적으로 늦춥니다. 전지우 헤비크림, 숙성된 체다치즈 등 이러한 제품의 지방은 여과 경로를 차단하여 단백질의 이점을 상쇄시킵니다. 지방이 없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 캐피어 한 잔. 그것이 정확한 복용량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에 도달했습니다. 운동의 역설입니다. 저는 매주 임상 기록에서 이것을 봅니다. 50후 세 남성이 혈액검사 결과를 받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살을 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할까요? 패닉에 빠집니다. 런닝화를 삽니다. 헬스장에 갑니다. 45분 동안 강도 높은 유산소 운동을 하며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지쳤지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이틀 후 그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통풍 발작입니다. 왜일까요? 강렬한 신체적 외상이 손상된 신장을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때 두 가지 재앙적인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첫째, 근육 섬유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ATP를 태워버립니다. ATP가 파괴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십니까? 요산을 남깁니다. 당신은 단지 열심히 달리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내부 요산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근육은 젖산을 생성합니다. 격렬한 운동 중에 느끼는 타는 듯한 느낌, 그것이 바로 젖산입니다. 여기에 인간 생물학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신장에는 노폐물을 배출하는 출구가 단 하나뿐입니다. 젖산과 요산이 동시에 신장에 도착하면 젖산이 생물학적 골목대장 역할을 합니다. 젖산은 요산이 여과 세뇨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합니다. 젖산은 씻겨 내려가고 요산은 혈류로 다시 밀려납니다. 여기에 땀을 흘려 발생하는 탈수까지 더해지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산이 더욱 농축됩니다. 당신은 방금 급성 통풍 발작을 위한 절대적으로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요산 수치가 6.0mg/데시리터 이상이라면 달리기를 멈추십시오.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도 멈추십시오. 당신을 위한 처방은 30분 걷기입니다. 평지에서요. 숨을 헐떡이지 않고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느린 속도여야 합니다. 근육 수축을 통해 림프액을 펌프질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되 젖산 생성의 임계값 아래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식단으로도 고칠 수 없는 침묵의 살인자 수면 부족을 해결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정까지 깨어 뉴스를 봅니다. 뒤척입니다. 아침 6시에 지친 상태로 일어납니다. 그저 커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 당신의 생화학은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밤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7,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요산의 기본 수치가 25% 더 높습니다. 25%입니다. 단순히 눈을 충분히 오래 감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요. 왜일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수면이 부족할 때 뇌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혈액 속으로 코르티솔을 뿜어냅니다. 코르티솔은 혈관 수축제입니다. 몸 전체의 혈관, 특히 신장 내부의 섬세한 미세 혈관을 물리적으로 좁힙니다. 당신의 신장은 말 그대로 목이 졸리고 있는 것입니다. 혈액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습니다. 요산은 댐 뒤의 물처럼 역류합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먹는 것이나 걷는 것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경계를 수동으로 재정의할 수는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횡격막 호흡을 해야 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십니다.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4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것을 5번 반복합니다. 이 특정한 446 리듬은 미주신경을 물리적으로 자극합니다. 뇌간에 당신이 안전하다는 즉각적이고 확고한 신호를 보냅니다. 코르티솔 생성이 곤두박질 칩니다. 신장 혈관이 이완되고 열리면서 중요한 야간 여과 과정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통풍에 대한 잔인한 진실입니다. 그것은 종신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력과 역과의 수학적 방정식입니다. 당신의 관절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 결정들을 필사적으로 녹이고 싶어 합니다. 활액을 복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장난 필터에 액체 과당을 끊임없이 쏟아붓고 알칼리성 미네랄을 굶기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질식시킨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인위적으로 산을 낮추는 알약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약은 고장난 필터를 고치지 못합니다. 산산조각난 ATP 배터리를 재건하지도 못합니다. 진정한 힘은 지금 당신의 주방에 있습니다. 타트 체리에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에 있습니다. 샐러리 씨앗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 잔을 내려놓겠다는 당신의 선택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 건강한 다이어트 요거트에 손을 뻗을 때 새벽 3시의 바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킬 스위치를 쥐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몸에 대한 진실에 눈을 뜨게 했다면 그냥 스크롤을 내리지 마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에 이 일상적인 습관 중 어떤 것을 바꿀 것인지 말해주세요. 당신의 댓글이 다른 누군가의 관절을 구하는데 필요한 자극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보를 얻고 건강을 유지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